안녕하세요.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영사과에서 영사민원과 사건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홍근택 영사입니다. 제가 꼬마였던 어렸을 적에는 아직 인터넷이 사용되기 전이라 TV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외교관은 외국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어 막연히 장래희망이 외교관을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잊고 살다가 독일 유학 생활 중에 알게 된 독일인 친구가 그 독일 업체에서 한국어 번역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저한테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통번역 일을 하면서 사실 독일 법원,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통역사로 일을 했고, 그리고 점차 좀 소문이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나 회사에서도 저한테 통번역 의뢰가 들어오게 되어서 일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통역이라는 게 단순히 서로 다른 언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화에 또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이 일을 성사시키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건 사고 등으로 공경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도와드리고 우리 기업이 독일 기업과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왕이면 나라를 위해 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고민 중에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다시 생각나면서 외교관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선 출근을 하면 물을 한 잔 마시고요. 독일 내 주요 사건 사고 및 이슈 체크를 위해서 독일 뉴스 채널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한국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감사히 한국에서 보내온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이제 민원 접수가 시작되면 여권 심사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사건 사고 관련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이나 독일 기관 등의 연락을 취하고 필요하면 서한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때로 외국인청, 경찰, 시청 등 독일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일정을 잡고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외교부에 입부하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보고가 생명이다. 그리고 제가 아이가 셋이라 육아를 위해 정시퇴근을 목표로 맡은 임무를 최대한 시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몇 년 안 되는 공간 근무 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18년 제가 본분관에서 근무할 때 새벽에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든 공간에서는 제일국민 보호를 위해 당직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외교부에서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영사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전화를 주신 분의 형님이 독일에서 유학 중인데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족과의 마지막 전화에서 몸이 안 좋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주 담당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고 몸이 안 좋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협조 공문 등 행정 처리 전에 우선 출동해서 이분의 상태를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다행히 경찰 측에서 요청에 응해주어 집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민원인분을 발견했고 또 민원인분은 병원으로 이송되셔서 긴급수술 등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독일로 오셔서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다라는 설명을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울먹이시면서 감사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군사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서 저희 외교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고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저희 총영사관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분들의 철수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독일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어 제가 우크라이나 거주 우리 동포분들의 단톡방에 참여하여 독일과 우크라이나 간의 항공 운항 및 한독과 독일과 사이에 있는 직항 운항 정보 등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19일에 독일 항공사에서 2월 22일부터 우크라이나와 독일 간의 항공 운항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여 이를 이 단톡방에 안내하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유학 중인 우리 국민분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철수를 위해 독일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상의 항공편 잔여 좌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계시던 분이라서 우선은 이 학생분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항공권 확보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막 알아보던 중에 다행히 좌석 하나를 찾아서 우리 학생이 예매를 성공하고 본격적인 폭격이 시작되기 불과 4일 전인 20일에 독일로 오는 비행기에 안전하게 탑승하시고 또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영사님의 도움 없이는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아, 3월 7일 공간으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비행 탑승 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3월 7일부터는 새로 적용되는 예외 규정에 따라 확진 후 완치되었거나 격리가 해야겠다는 증명을 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별도의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시에 연락을 주신 민원인분도 이에 해당이 되어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않으시고 탑승을 하시려는데 이제 외국 항공사인 이 독일 항공에서 변경된 규정을 알지 못해 탑승을 거부한 겁니다. 휴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인분은 엄청 당황을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국가에서 상이한 입국 규정을 정하고 이 또한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기인 우리 항공사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규정을 잘 적용하고 있으나 외항사들은 아무래도 바로바로 적용을 못하는 사례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는 이미 팬데믹 초기부터 독일 항공사와 상시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채널을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새로운 규정을 적극 안내해서 민원인분과 그 일행분들이 다행히 무사히 탑승하시고 일정대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교부 홈페이지의 그 칭찬합니다 코너에도 글을 올려주셨고요. 칭찬을 들으면 그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자체가 곤란하거나 힘든 일은 많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게 신속하고 다들 친절하시잖아요. 근데 모파나 기자님도 독일에 계시니 아시겠지만 이곳은 상대적으로 모든 게 참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좀 딱딱하죠, 사람들이. 제가 한국을 잘 모르는 독일 사람에게 또 반대인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예를 드는 게 우리나라는 집에 인터넷을 신청하면 바로 설치 기사분에게 연락이 와서 몇 시간 내에 약속을 잡고 설치가 완료가 되는데 독일은 기사분이 설치를 위해 오시는 데만 보통 2주일이 걸리고 실제로 설치가 돼도 또 개통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기관 측의 답변이나 입장을 바로 듣지 못해 민원인분들에게도 신속하게 안내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익숙한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애가 타시고 막 그런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독일 사람들이 다소 신중한 편이라 우리보다 좀 느리지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하신 것이 금전적인 것일 텐데요. 그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외공간에서 근무를 하면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거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지원됩니다. 근데 사실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냐면 친구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 살면서 겨우 친구 사귀고 이제 좀 적응할 만하면 몇 년마다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금전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자질을 논하는 것이 부끄러우나 물어보시니 답변을 드리면 대화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받을 때 그 한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걸 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무래도 서로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단순한 외국어 능력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그 어떤 외교 현장에서도 상대와의 대화 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아가 그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를 위해 지금도 본부와 167개 제1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보통 외교부를 본부라고 하는데요. 본부의 사전적 의미는 각종 관서나 기관 또는 단체의 중심이 되는 조직입니다. 저에게 외교부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현재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국익을 높이고 우리 국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꿈은 크게 가지시고 그를 위한 목표와 계획은 작게 상세하게 정하십시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외에도 언어 특채 등 경력 채용도 있으니 기본 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또 저희 외교부 홈페이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자소서 작성 또는 면접 시 답변하실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을 포함하여 제 공간에서는 안전공지, 생활정보 등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국민분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영사관 관할 지역 또는 독일에 거주하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저희 공간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주시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건, 사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또는 라인 검색창에 영사콜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영사콜센터 무료 앱을 설치하시면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